매부련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부동산부 이석희 기자입니다.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동탄 레이크파크 자연엔 이편한 세상 청약이 다음 주로 다가왔죠.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분양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청약 관련해서 자격 요건과 선정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했냐면, 생각보다 청약 부적격으로 탈락되는 분들이 많으세요. 요건도 어렵고 특히나 공공의 경우는 까다롭기 때문에 정말 아깝게 당첨 기회 날리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어서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3억 로또 당첨 위에 알아야 하는 청약통장 제대로 쓰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오늘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청약 부적격 3년간 5만 5천 건. 그러니까 정말 청약 부적격 사례가 생각보다 많아요. 제 주변에서도 저 꽤 많이 접했어요. 저한테 이제 제가 부동산부 기자니까 야 이거 맞아, 야 이거 맞아?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제가 모집 공고 제발 좀 찬찬히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봐라 라고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유의 깊게 보시고 실수하시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건 말씀드리기 전에 분양가가 확실하게 나왔었죠.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임장대리 영상 찍을 때까지만 해도 분양가가 안 나왔었는데 드디어 나왔어요. 제가 근데 그때 5억 원대가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안전마진 뭐 2억 3억 원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좀 더 싸게 나왔어요. 4억 원대로 나왔습니다. 84 기준으로 4억 8천만 원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뭐 보수적으로 잡으면 2, 3억, 좋은 단지랑 비교해서 잡으면 이 정도 따라잡는다 생각하면 3, 4억까지도 마진이 나올 것 같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그만큼 관심도 높아진 단지입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표시한 게 있는데, 이 기준이 뭐냐면 국민주택이랑 민영주택 나눈 겁니다. 그 두 개도 이제 공고가 아예 달라요. 공고가 다르게 나왔고 청약 조건도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살펴드릴 겁니다. 그래서 노란색, 이제 8호제곱 미만이 국민주택이고 그걸 넘어가는 게 민영주택이다. 주의하실 점이, 이거는 내년 6월에 입주하는 후분양 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 알선 자체를 아예 안 해줘요. 내년 6월까지 중도금, 잔금 입주까지 자금 여력이 되시는 분들만 청약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는 국민주택 청약 기준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부터 말씀드릴게요. 일단 거주지별 비율이 있습니다. 거주지별로 배정되는 물량이 달라요. 우선 전체 공급량의 30%는 화성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분들한테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20%는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하신 분들, 그리고 50%는 수도권 거주하시는 분들께 배정이 되는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거는 2월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화성시 1년 이상 거주한 분들한테 30% 물량이 배정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경쟁을 하시다가 떨어진 화성시 1년 이상 거주자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분들과 다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또 떨어진 분들, 화성시 1년 이상 거주와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 떨어진 분들은 다시 한번 수도권 전체 거주자분들과 경쟁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성시 1년 이상 거주한 분들이 꽤나 유리한 청약입니다. 국민주택 같은 경우는 오로지 무주택자만 가능합니다.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자를 유지를 해야 돼요. 내가 당첨되고 나서 나 당첨됐어, 이제 그러면 집 사러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탈락하십니다. 입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주택자이면서 입주 때까지 무주택자를 유지해야 된다는 점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한 세대에서 한 명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것도 역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매 제한은 3년인데 사실상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내년 6월에 입주하기 때문에 전매가 불가능한 거고,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 단지이기 때문에 5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첨되시면 무조건 여기서 5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산 기준도 공통사항으로 있습니다. 부동산이 2억 1,550만 원 이하여야 되고 자동차는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 부동산, 건물이랑 토지 합쳐서 가치가 2억 1,550만 원 이하여야 되는데 주택은 당연히 해당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무주택자만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주택 이외의 건물. 그럼 주택 이외의 건물 가액을 어떻게 확인하냐? 위텍스 들어가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기준이 되는데, 요거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라는 데 들어가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 내 자동차 가액이 얼만데 이거 어떻게 알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 요거는 보험개발원에 들어가시면 내 자동차 가액 확인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현대차니 기아차니 뭐 이런 거 따라서, 그 다음 차종이 어떠니, 트림 등급이 어떤지, 연식이 어떤지에 따라서 다 가격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일반 공급은 소득 기준이 없어요. 근데 생애 최초 특별 공급과 신혼부부 특별 공급 이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 같은 경우에는 우선 공급 70% 안에 들기 위해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의 100%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못 들지만 그래도 자녀 공급 30% 내에 들어서 경쟁하시기 위해서는 130% 이하여야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 공급도 비슷합니다. 우선 공급 70% 안에서 경쟁하시기 위해서는 외벌이 기준 100% 이하, 맞벌이는 120% 이하여야 됩니다. 자녀 공급 30%까지 그래도 어떻게든 턱걸이 하려면 외벌이는 130% 이하, 맞벌이는 140%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기준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건 모집 공고에도 있는 거니까 모집 공고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있고 뭐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이렇게 있죠. 그래서 3인 이하인 경우에는 요 소득이 요 이하여야 된다. 4인인 경우에는 요것보다 낮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소득 총액이 모든 가구원을 합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나랑 내 배우자 이 소득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혹시라도 자녀한테 소득이 있으면 그거 역시 합산을 해야 된다는 점 유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구수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자녀 한 명이 있고 임신 중인데 이제 임신 중인 태아의 경우는 그냥 무심코 생각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가구수 기준에 태아도 포함됩니다. 나 배우자 있고 그 다음에 자녀 있는데 두 번째 자녀 임신한 경우에는 4인 가구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소득 인정액이 늘어납니다. 자, 그래서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의 자격부터 말씀드릴게요. 요걸 다 충족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 혼인 중이며 1인 가구 안 됩니다. 이게 헷갈리시는 게 있는데 민간 같은 경우에는 생초에 1인 가구 넣을 수 있잖아요. 비율이 정해져 있지만 비율이 좀 낮긴 하지만 그래서 그러면 여기도 생초 1인 가구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안 됩니다. 공공분양에서 생초는 혼인 중인 사람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 중이며 혹은 자녀가 있는 한부모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부모 중에 자녀가 아직 출산하진 않았지만 임신 중인 경우에도 가능하세요. 나도 배우자도 집을 지금까지 살면서 구입한 적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둘 중에 신청하는 사람이 청약통장을 12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고 동시에 12회 이상, 그러니까 월 1회면 12개월이죠. 12개월 이상 넣었어야 됩니다. 그런 동시에 넣어놓은 총액이 600만 원을 넘겨야 돼요. 그리고 요 지금 마지막에 5년 이상 소득세를 낸 동시에 최근 1년 중에도 소득세를 낸 적이 있어야 된다. 요거까지 충족을 해야 됩니다. 요거를 생각보다 간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게 왜 있냐면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하는, 그래서 소득세를 5년 이상 내지 않은 분들 중에서 부모님이 분양대금을 물려주실 수 있는, 그러니까 증여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셔서 도전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건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 찬스를 막기 위해서 최소한 너가 돈 번 경험이 5년 이상 있냐, 소득세 낸 경험이 5년 이상 있냐, 그런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생각보다 간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5년이 쭈르륵일 필요는 없어요. 최근 5년 동안 다 연속적으로 낼 필요는 없고 산발적으로 내도 됩니다. 뭐 짝수해만 냈어도 되고 홀수해만 냈어도 되고 다 상관없어요. 어쨌든 5년 이상 소득세가 찍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선정 방법 추첨입니다. 추첨인데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0%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이하 중에서 추첨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30%는 이 100% 이하에서 떨어지신 분들 있죠. 떨어지신 분들과 130% 이하인 사람을 합쳐서 추첨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벌이가 조금이라도 덜 있으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기회를 더 얻는 구조죠. 그 다음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결혼 7년 미만 혹은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역시 신혼부부로 봅니다. 결혼 아무리 오래 했어도 애 태어났으면 신혼부부로 봐주겠다는 겁니다. 물론 역시 여기에도 임신 중인 태아가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요 위에 세 줄 있죠. 요거는 5월입니다. 5월. 결혼 7년 미만 6세 이하 자녀가 있거나 혹은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이거나 혹은 한부모 가족인 동시에 신청자가 저축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고 6회 이상 넣은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격은 이렇고 선정 방법은 가점과 추첨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우선 그 전에 순위가 나뉘어요. 자녀가 있거나 한부모 가족인 경우, 그러니까 아이가 있으신 분들이 일단 우선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이가 없는 신혼부부나 혹은 예비 신혼부부인 경우에는 이 순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물량의 70%는 역시나 소득 기준을 일단 100% 이하 자르고 맞벌이인 경우에 120% 이하죠. 그 중에서 1순위 먼저 공급하고 2순위 나중에 공급합니다.
그리고 순위 내에서는 가점순, 동점이면 추첨인데 가점은 어떻게 되냐?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 항목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요거를 각자 다 보시면 됩니다. 각자 다 봐서 내 가점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해보시고 어디에 넣으면 좋을지를 생각하셔서 전략적으로 청약을 넣으시면 됩니다. 70%를 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인 경우에 120% 이하에서 끝냈죠. 그리고 나머지 30%는 평균 소득 130%, 맞벌이인 경우에는 140% 이하에서 하는데 여기에 앞서서 이제 1순위에서 낙첨되신 분들 다 더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순위 먼저 그 다음에 2순위를 나중에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량의 30%, 남은 물량의 30%보다도 1순위에서 낙첨된 분들이 많으면 2순위까지는 그냥 안 가는 거예요. 이래서 A에 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순위 내에서는 가점순, 동점이면 추첨으로 갑니다. 이렇게까지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고, 자,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일반 공급. 자격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그리고 선정 방법은 총액 순서입니다. 물량의 80%는 저축을 12개월 이상 유지하고 12회 이상 납입한 사람 중에 3년 이상 무주택자, 여기 잘 들으셔야 돼요. 3년 이상 무주택자들 중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우선입니다. 중에서 저축 총액이 많으신 분들이 우선입니다. 여기서 이제 없다, 물량이 남는다 하면 3년 미만 무주택자들 중에서도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선 공급하는 80%는 납입액이 많은 사람 무조건 우선입니다. 근데 우리의 희망, 바로 추첨제가 있죠. 앞서서 이제 물량의 80%는 총액순으로 정했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 20%가 있죠. 요거는 추첨제로 합니다. 앞에서 이제 납입 총액이 부족해서 떨어지신 분들에 그 다음에 그거와 상관없이 이제 나머지 무주택자들이 다 섞여서 100% 추첨제로 진행이 되는데, 물론 여기서도 지역별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 화성시 30%, 경기도 20%, 나머지 수도권 50% 순으로 물량이 쭉쭉쭉 배정되는 거예요. 좀 아쉽긴 하죠. 총액이 많지만 뭐 몇만 원 차이로, 몇십만 원 차이로 떨어졌더라도 여기 가서는 그냥 다 100% 추첨으로 계급장 떼고 붙는 그런 구조인 겁니다. 국민주택은 여기까지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제 8호 초과인 민영주택 청약 기준 말씀드릴게요. 간단합니다. 참고로 여기도 특공은 다가구랑 이제 노부모 부양이 있는데 요거는 해당 사항이 많이 없으실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고 바로 일반 공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 공급 자격은 수도권 거주하는 무주택자 뿐만 아니라 1주택자까지도 가능합니다. 동시에 청약통장 가입을 12개월 이상 하고 있어야 되고, 횟수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면적별로 예치금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95제곱이랑 115제곱 있죠. 그래서 95제곱을 넣기 위한 예치금 기준이 있는데 이것도 지역마다 다릅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은 300만 원 이상이어야 되고, 인천에 사시는 분들은 400만 원 이상, 서울인 경우에는 600만 원 이상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15제곱을 넣기 위해서는 예치금이 경기도는 400만 원 이상, 인천은 700만 원 이상, 서울은 1000만 원 이상입니다. 자격은 이렇게 가지고 선정 방법은 100% 추첨입니다. 이건 납입 총액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다 추첨이에요. 모두가 공평한데 완전히 공평하진 않습니다. 물량의 75%는 무주택자, 나머지 25%는 무주택자랑 1주택자랑 합쳐서 추첨을 하는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지역별로 공급 물량이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성시에 계신 무주택자 분들이 깡패예요. 자, 우선 화성시 물량 30%가 있죠. 이 30%의 75%는 화성시 무주택자 분들만 모아놓고 추첨을 해요. 그리고 화성시 물량 30% 중에 나머지 25% 있죠. 요거는 이제 여기서 탈락하신 분들이랑 화성시 1주택자 분들이랑 섞어서 다시 추첨을 합니다. 그 다음 경기도 물량 20%가 있죠. 이 중에 75%인데 이거는 요 위에서 탈락하신 분들 있죠. 여기 다 다시 여기까지 내려오고 여기에 플러스 경기도 무주택자까지 해서 추첨을 합니다. 그 다음에 25% 여기서도 안 된 분들 있죠. 다 모아요. 다시 일로 오세요. 일로 모아서 경기도 1주택자들이랑 다 섞어서 추첨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까지 갔는데 여기서도 안 된 분들 있죠. 그러면 수도권 물량까지도 내려갑니다. 수도권 물량 50%죠. 이 중에 75%는 여기서 탈락하셨던 분들 다시 다 모아요. 그 다음에 서울, 인천 무주택자분들이랑 합쳐서 추첨을 하고, 그 다음 나머지 25%는 또 탈락하신 분들, 그러니까 5번 탈락하신 분들은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인천 1주택자까지 합쳐서 추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화성시 무주택자분들은 총 6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화성시에 계신 무주택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놓칠 수 없는 기회겠죠. 일반 공급에서도.
자, 그래서 여기까지 동탄 레이크파크 자연의 이편한 세상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청약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주택 공고랑 민영주택 공고가 따로 났죠. 일반 공고 같은 경우에 납입 총액이 많은 순서죠. 그러니까 돈 오랫동안 꾸준히 많이 모아놓으신 통장, 그게 뭐 남편이든 아내든 그 통장은 거기에 쓰시고, 그냥 나머지 예치금 기준만 충족하는 것은 이제 민영주택에 넣어서 청약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내가 평형별로 분양대금 감당할 수 있어야 되고 실제로 살 의향도 있어야겠죠. 근데 어쨌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제가 오늘 살펴드렸던 것들 중에서 찬찬히 보셔서 어떤 게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을지 고민해 보신 다음에 꼭 넣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확률을 높일 수 있죠. 3억짜리 로또인데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동탄 레이크파크 자연의 이편한 세상 모집 공고, 청약 조건, 선정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저도 넣고 싶은데 살펴본 것처럼 서울 사는 사람들한테는 꽤나 희망이 없는 조건이긴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는 많은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모쪼록 어쨌든 추첨제도 있으니까 넣으시는 분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